자, 460페이지 2번의 대수선인데,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다음의 행위인데 9가지 행위가 있죠. 9가지를 교재 있는 대로 기억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대수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선을 하는데 크게 수선했다 이 말이죠. 근데 건축물의 주요 구조 또는 형태 이걸 바꾸는 건데, 주요 구조부가 앞에 6개가 있었는데 어떻게 였죠?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였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겁니다. 바지 보내주기, 일단 6가지와 관련되는 대수선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3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바지를 보내줬는데 누구한테 보냈어? 미경이한테 보냈어. 미경이한테 바지를 보내주고 났더니 걱정이 돼요.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수선 관련해서 9가지 부분이 바지 보내주기 미경마, 이걸 먼저 외워야 됩니다. 바지 보내주기 미경마. 그리고 이게 바닥인데 주요 구조부 바닥은 그냥 바닥이지만 대수선에서 나오는 바닥이나 또는 벽, 이 대수선과 관련된 바닥벽은 앞에 꼭 표현이 뭔가 있어요. 앞에 그냥 바닥이 아니라 방화, 구획을 바닥, 방화 관련된 바닥,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벽도 방화벽 또는 경계벽, 내력벽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벽 나오면 안 되고, 뭐 칸막이벽 이런 건 아무리 고쳐도 대수선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계벽, 내력벽 또는 방화벽.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닥도 그냥 바닥이 아니라 무슨 바닥? 방화와 관련된 바닥이나 또는 벽, 이걸 말하고, 지는 지붕 틀을 말하고, 내는 내력벽을 말하고, 주는 주계단인데 그 주요 구조부는 주계단만 있었죠. 근데 대수선에서 말하는 계단에는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을 포함을 합니다. 피난계단은 방화문으로 이렇게 차단된 계단. 그 다음에 특별 피난계단은 계단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빈 공간이 나오고 문을 한 번 더 열어야 계단으로 통하는 경우들이 있죠. 주로 이제 영화관 갔을 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건축물에 특별 피난 계단 구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독가스까지 완전히 차단하려면 뭐 그런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대수선에 포함되는 거고, 기는 기둥이고, 미는 미관지구인데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바꾸는 것, 그다음에 담장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경은 경계벽. 단 이 경계벽이 다가구 주택이나 또는 다세대 주택에서 경계벽이 돼야 됩니다. 아파트 연립이면 안 되는 거고, 다가구 다세대. 이거 이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헷갈리면 글자를 보면서 대수선이 첫 글자가 디귿, 디귿. 그러니까 그 경계벽의 주택도 디귿자, 다가구 다세대다. 아파트 연립은 해당이 안 되더라. 구분해두고, 그 다음에 마는 마감재료인데 이 마감재료가 내벽이 마감재료면 아무 관계 없어요. 내벽이 마감재료는 도배를 새로 하고 막 이런 거니까 전혀 관계가 없고, 외벽의 마감재료, 외벽에 설치하는 마감재료가 뭐 타일 붙이고 또 뭐 대리석 갖다 붙여놓고 하는데 그 시공 잘못했다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 다치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외벽의 마감재료. 그래서 일단 대수선 관련된 부분이 9가지다라는 게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걸 바지 보내주기 미경마. 그래서 각각 문제를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죠. 그 행위 내용이 증설하는 행위가 있고, 해체하는 행위가 있고, 수선하는 행위, 그 다음에 변경하는 행위,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증설을 하나 더 설치했다, 해체는 있던 거 없애버렸다 이런 거고, 수선은 좀 고친 거고, 변경은 조금 바꾼 거고. 그러니까 증설 해체는 행위 자체가 심각하죠. 증설이나 해체는 이 자체가 심각하잖아요. 수선이나 변경은 뭐 좀 고치고 뭐 바꾼 거고 이런 거니까 그 자체가 심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증설 해체인 경우에는 9가지 어느 거라도 규모를 따지지 않고 다 대수선이 됩니다. 이건데 기둥 한 개만 해체했다, 대수선이 되는데
안 돼? 기둥 하나 저거 뜯어버렸어 저거. 응? 막 가서 뜯으면 될까? 그러니까 기둥은 해체면 해체, 증설이나 해체일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규모 관계없이,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대손이 돼. 증설이나 해체 이렇게 나오면. 근데 수선이나 변경은 일정 규모 이상을 해야 돼. 기둥 조금 수선했다, 금간 거 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선하는 거. 그거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 대손이 됩니다. 다만 이제 수선 변경이라도 규모 관계없는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방화와 관련된 바닥벽은 증설 해체는 당연히 규모 관계 없고 수선 변경일 때 이때도 규모 따지지 않고 대손이 돼요. 지붕틀은 증설 해체는 규모 안 따지지만 수선 변경일 때는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손이고, 보도 증설 해체는 규모 관계 없고 수선 변경은 3개 이상, 내려뼈 증설 해체는 규모 관계 없고 수선 변경은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규모 안 따지고 수선 변경이라도 대손이 됩니다. 기둥 증설 해체는 규모 안 따지고 수선 변경은 3개 이상, 미간지구 외부 형태는 증설 해체 이런 말 자체가 없어. 그냥 형태 바꾸는 거니까. 경계벽 이것도 그 증설 해체든 수선이든 변경이든 규모 안 따지고 다 대손이 돼요. 규모 따지면 안 돼. 세대간 경계벽 아니에요. 여기 세대간 경계벽인데 조금 드릴로 구멍을 살짝 냈어. 옆집에다가. 돼 안 돼? 세대간 경계벽이니까 규모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수선이든 변경이든 다 규모 관계없이 대손이 되고, 외벽의 마감 재료 증설 해체 규모 안 따지고 수선 변경은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이제 대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증설 해체는 원래 규모 관계없고 수선 변경은 일정 규모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손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규모가 다 얼마? 다 3하면 대수선 3글자니까 규모도 3이다 이렇게 하면 돼. 다만 그 규모는 수선 변경일 때만 따진다. 수선 변경이라도 규모 안 따진 게 3개가 있죠. 경계벽, 그 다음에 주계단 등, 그리고 방화와 관련된 바닥벽. 그래서 경주, 방 이렇게 둬야 돼요. 수선 변경인데도 규모 안 따지는 거, 경주에 가서 방을 잡을 때 방 크기 따지면 돼 안 돼? 그럼 못 잡아. 그래서 경주에 가서 방 잡을 때는 규모 안 따지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까지 세트로 같이 기억이 돼야 풀려요. 이게 볼 때는 쉬운 듯 하더라도 막상 풀면 이게 헷갈리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하세요. 다시 교재를 보면 대선 1번에 보면 내력벽 증설해체, 증설해체니까 규모 안 따지죠. 근데 수선 변경일 때는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손이 되고, 기둥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 다음에 보호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지붕틀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 다음에 방화벽을 보면서 이 경주 방 중에 하나다. 이게 딱 생각나야 돼. 경주 방. 따라서 증설이든 해체든 수선이든 변경이든 규모 관계없이 대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이것도 보면서 경주 방 중에 하나구나 생각하면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다 규모 안 따지고 대수선이고, 미간지구에서 외부 형태 담장 포함해서 바꾸는 것,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어서 세대간 경계벽, 이 경계벽을 보면서 이 경주 방 중에 하나니까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규모 안 따지고 대수선. 그다음에 외벽의 마감 재료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일 때는 30 이상 수선 변경. 그래서 요건 이제 이대로 내는 게 아니라 요 중에서 하나씩 끄집어서 내요. 기둥 한 개를 해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례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지문에다가 대선이냐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또 볼을 2개를 수선했는데 대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내는 거니까 증설 해체가 보일 때는 1개든 2개든 따질 필요 없고, 수선 변경일 때 그 규모가 3이더라. 다만 경주 방은 수선 변경도 규모 안 따진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싹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용도 변경은 아까 봤었고, 넘어가서 464페이지 적용 대상 지역, 요 중에 한두 개 체크할 게 있는데 뭐 그냥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그 466페이지 보면 466 가로 6번에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가 있는데, 요거 전에 한번 누가 살쪘다 이러면서 정리했었는데 누가 살쪘어? 영화배우 공리가 살이 얼마나 쪘어? 1.2배 살쪘다 이러면서 외웠죠? 공리 1.2배
2배 똑같은 내용으로 완화라는 내용이 두 군데 있었죠. 공은 공개 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공개 공지. 리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허가 신청을 했을 때 바로 이 내용이죠. 지금 나온 게 1.2배 완화하는데 완화되는 내용이 동일하게 용적률과 뭐를 높이를 1.2배 완화하게 되죠. 그래서 공개 공지 어차피 다시 나오는데 같이 묶어서 공리 1.2배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고 다음 오른쪽에 건축위원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다 썼냐? 자 이제 473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그 총칙에 뭐 용어 등을 받고 그다음에 챕터 2에서 또 두 문제예요. 앞에 용어가 기본 두 문제, 챕터 2가 또 기본 두 문제입니다. 이 중에 이제 건축과 관련된 절차로 허가와 관련된 제반 내용들, 허가 대상이 뭐고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 거부 취소 제한 등등 이 건축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매년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먼저 1절에 네모 1번 사전결정제도가 있는데 허가받는 게 어려워 쉬워? 허가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면서 땅도 사놓고 뭐 설계 돈 들여서 설계 다 해놓고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그냥 건축 자재 다 사놓고 허가 신청을 했더니 허가가 안 나오면 그거 망하는 거죠. 그래서 괜히 미리 돈 쓰지 말고 미리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미리 알아보라. 그러면 그 신고 대상 건축물이면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나 없나? 그거 없죠. 뭐 건물 작은 거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전결정의 대상은 허가 대상 건축물일 때 허가 받아야 되는 건축물 이게 사전결정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누가 알아봐야 돼? 아쉬운 사람. 누가 아쉬워? 건축하려는 사람이 아쉽잖아요. 건축하려는 자가 알아보는 거고 허가 신청 전에 알아봐야 돼? 신청하고 나서 알아봐야 돼? 전에 미리 알아봐야죠. 허가 신청 이미 했다는 건 돈 다 썼다는 거니까 허가 신청 전에 알아보는데 누구한테? 당연히 허가권자한테. 허가권자가 허가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그걸 알아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데 그 내용은 그 대지에다 건축하는 게 이법이나 관계법에 따라 허용이 되느냐 그걸 알아보는 거고 알아보면서 동시에 2번에 건축이 되면 얼마나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규모 이걸 같이 알아보는 겁니다. 가로 1번이나 밑에 2번은 중요한 거 아니고 지문에 나올 수 있어도 답으로는 안 나와요. 나오면 무시하세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전결정 받게 되면 의지되는 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전용허가 의지되는데 요거 문제 내기 딱 좋잖아. 4개 딱 넣어놓고 거기다가 여기 없는 거 도로조명허가 이거 딱 넣어놓으면 오늘은 뭘 찍어? 오늘은 도로조명허가 찍죠. 내일 풀면 보나마나 하천 찍어 하천. 건축하는데 웬 하천이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사전결정 받으면 의지되는 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하천전용허가, 농계산하 이렇게 외우세요. 농계산하인데 머릿속으로는 2분을 생각하시오. 논계. 임진왜란